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 100만 명 시대. 오늘도 성공취업을 향해 달리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 취준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는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합격의 발목을 잡는 어려운 면접.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까? 최고의 컨설턴트의 특급 코칭으로 성공 취업의 기회를 잡아보는 시간. 취업 필살기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아내로서 또 때로는 엄마로서 가정에 헌신해온 그녀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정을 위해 포기한 경단녀들의 변화, 이제 사회가 앞장서서 듣겠습니다. 경단녀들의 본격 경력 부활 코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김한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반갑습니다. 예.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긴급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죠? 산속에 계셨다. 아, 산속에 계시다 오셨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 진로 캠프 하느라고 그러셨어요. 한 달 동안 감금돼서 감금 수준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몰입하시고 새벽부터 어. 밤 늦게까지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뭐 시험 깎을 시간이 없어서 용모가 불량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컨셉이 사극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럼 그래가지고 장군, 취준생들이 진격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 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놈의 입을 뭐 이러면서 네, 어디로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건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네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선봉장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실 네네. 텐데 오늘 기업 직무 소개해 주실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질문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1988년 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떠오르세요? 88년이요. 일단 네네. 뭐 올림픽에 해라는 건 아는데 태어나기 전이라서 아마 우리 교우 씨는 더 예. 태어나기 전이라서 아마 이 세상에 저희가- 존재하지 않았던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뭐 88 올림픽이다. 그렇죠. 호돌이다. 알죠. 굴렁쇠 네네. 소년. 그럼요. 예, 이런 대표적인 명사들을 들으시면 예. 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것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올림픽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국가기관 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24회 올림픽 대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88년도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 체육을 좀 진흥시켜야 되겠다라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989년도 4월 20날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사무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이게 말로 들으면 그렇구나 싶은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목적이지 어떤 일들을 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육에 대해서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어요. 왜? 노동이 체육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체육이 여가로 바뀌면서 예. 국민들이 이제 운동장에 가서 이제 체육을 하는 것들이 많이 일상화됐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 말고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이런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 곳이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그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일 텐데 네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뭐 집 근처 체육시설 확대, 아, 놀이공원이나 기구 같은 거 보셨죠? 예, 예, 예. 네. 그거. 그다음에 국민체력 100이라는 모토하에 운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체육 지도자를 위해서 뭐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예, 예,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육성이나 체육 과학 연구 부문에 집중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국민이 체육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육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체육 예산의 한 90% 이상을 90%는.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네네. 사실은 이제 체육 분야라고 하면 뭐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왠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고 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체육에 많은 좀 예산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인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체육 같은 경우는 내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시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두 분 혹시 경륜이나 경정이라는 그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는 봤어요. 뭔지는 아세요? 저도 경륜을 갖기 위해서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사극입니까? 그 경륜이 아니었군요. 네,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경륜은 모터포트 경주 네네. 여기에다가 승자 투표권을 좀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승자 투표 적중하신 분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포츠예요. 네네. 그리고 경유는 똑같은 건데 자전거 경주에다 그렇게. 자전거? 네네. 오. 어떻게 보면은 도박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정식으로 등록된 레포츠 스포츠다. 종목이고요. 예, 레포츠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제 1994년도 10월 네. 이때는 이제 경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 2002년도 6월에 경정 사업을 시작해서 나라에서 준 예산 이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복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체육 복권 판매를 위해서 국가 예산 외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한 예. 그 방면인데요. 예. 체육 복권이라고 했지만 2004년도에 체육 복권이 로또로 합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로또를 사면 네네. 체육진흥 기금을 같이 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그게 거기서 한 거구나. 진짜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제 복권 사업 방금 말씀드렸고요. 국민들이 체육이라는 개념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했냐면 자동차 타고 뭐 한강변이나 뭐 중랑천변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새벽에 예. 에어로빅 음악 막 틀어놓고 에어로빅 하는 거 그런 거 구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구경은 네, 있다고 아니더라도 하죠. 지나가면서 예. 뭐 언뜻언뜻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체육 종목을 생활 속에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에어로빅도 예. 강사를 위치시키고 음악을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대로 그냥 지나가다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기쌤도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 가서 알겠습니다. 왠지 예, 예, 해보셨을 예. 것 같았어요. 굉장히 예. 부끄러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 인재 양성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숨어 있는 그런 리더들을 발굴해서 네. 리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스포츠 과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이라는 부설 기관을 설립해서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이라든지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떤 곳이냐 이건 저희가 충분히 알아본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본론이죠. 예. 네, 올 3월에 있었던 채용 연계형 인턴십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형은 이제 서류 전형하고요. 네. 필기 시험하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선발합니다. 어우 좋다. 네, 동점자 전부 선발하는 게 예. 특징입니다. 좀 채용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지원서는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은
좀 많이 뽑네요. 40배수 정도를 40배수.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기 전형에서 5배수 합격을 시키고요. 뚝 떨어지네요. 네네네. 필기 전형에서는 이제 인성 검사 부분과 직업 기초 능력 평가 (NCS) 기반이죠. NCS. 네, 요 시험을 보게 되고요.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네. 1차 면접은 3배수를 선발해서 직무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예. 2차 면접은 인성 평가를 해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데 인성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 인성이라든지 직업 윤리, 조직에 얼마나 잘 맞는지 조직 적합성, 그리고 적응 능력,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2차 면접은 인성 인성이다. 면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원 조건도 궁금한데 네네.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이제 함께할 학생이 지원하는 분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 사무직인데요. 네. 사무직도 좀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경영 쪽, 행정 쪽, 체육, 회계, 세무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원자는 체육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이 체육 분야를 지원하시게 되면 이제 자격 요건을 좀 볼 텐데 네네네. 네.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은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하신 분이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공인 영어 성적 기준으로 기준 점수를 이상으로 넘어야 됩니다. 전공이라고 한다면은 복수 전공이고요. 또 체육 고등학교, 대학원 복수 전공 체육 고등학교나 요거는 포함시키고요. 대학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외되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렇구나.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토익 같은 경우는 750점 이상, 토플은 IBT 85점 이상, 탭스는 594. 그다음에 오픽 같은 경우는 IM2 버전 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격 요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보고 좀 놀랐던 게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다. 그렇죠. 네, 한 명 뽑는 경우가 많고 5명이 채 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지원자 입장에서는 지원하기 부담스럽다.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명 아니라 10명이어도 아마 똑같은 기분은 드실 뭐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소수 인원 뽑는데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예. 지원하는 학생 잠깐 만나고 네네. 왔는데 뭐가 제일 궁금해요?라고 하니까 제가 지방에 있어서기도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정보 수집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럴수록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전략. 네, 어떤 전략이냐면 어떤 전략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우선 전략과 전술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네네. 전략은 전쟁할 때 바뀌지 않은 원칙, 어. 전술은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원칙 오. 이런 거거든요. 예.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 학교 다니면서부터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바뀌지 않은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직무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허완 책 있죠. 작가 책 예. 있죠. 네. 예. 제가 수많은 졸업생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시간 열심히 쪼개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정작 취업할 때 되면 써먹을 게 없네. 그래요? 아이고. 아이, 그렇게 그러면 안 열심히만 되는데.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지 않고 좀 놀면서 그래요? 여가를 즐기면서 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의 전략 집중으로 아. 말씀드리고 전략이 싶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선택과 써먹을 게 집중. 없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선택도 안 했고 집중도 못 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역량, 선택과 집중도 있겠지만 어떤 역량을 좀 발굴해야 하는가 이것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역량 기반 능력 기본으로 이제 통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편적인 거나 일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은 조직 적응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수명받은 명령받은 내용들만 소화해내기도 바쁘다는 얘기죠. 네. 딱 접수하는 순간에 내가 판단해서 이게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상사가 원하는 것이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 줄 수 있는 통합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고객 우선 사고 방식이 좀 있어야 돼요. 공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라든지 업무 성과 이런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객들을 먼저 떠올리고 나면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참신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팀워크하고 창의적인 기획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기 힘들겠지만 네네. 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새로운 사례들과 새로운 부문들을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네.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도 영어 성적 제외하고는 특별한 뭐 자격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부담이 좀 덜하냐? 근데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스펙 아닙니다. 전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조건이 네. 러프한 곳일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가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어. 아, 들어가면 아까- 힘들어요? 아니 들어가기가 들어가기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까 선택하자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약간 좀 포괄적이죠. 그렇죠. 네.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고 음. 정보가 입수되고 오픈된 게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요. 여기서도 제가 두 가지 정도 좀 네.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해낼 수 있는 성적 컷, 대입 수능 시험 같은 경우 보면 학교별로 점수 컷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공부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학업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적 컷으로 두고 있는데 네. 영어 성적이야말로 이제 이런 거에 부합되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좀 둔 게 아닌가. 네. 그 점수보다 낮다고 해서 불합격이냐? 뭐 불합격될 가능성은 높지만 높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선을 넘어서기만 하시면 네.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은 갖추어졌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꼭 오늘이 아니고 다른 날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직무 능력하고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 능력과 네. 관련된 요즘 대학교 4년제죠? 네. 4년. 그런데 4년 딱 끝나고서 졸업하는 친구 15% 미만입니다. 그런가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졸업 유예라든지 휴학들을 겸해서 접니다. 네네네. 휴학하는 네. 경우는 인턴들 예.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인턴 뭐 네. 채용인 경우 4개월 차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을 두 사이클 정도 돌면 벌써 1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학생들 기준으로도 일단 5년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7년. 군대 가야죠. 그렇죠? 예. 공감이 그러니까 되네요. 4년 딱 끝나고서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현 실정인데요. 이럴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대학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여행도 하고 인턴도 하고 봉사들도 하고 예. 이게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직무 능력과 관련된 액티비티. 뭐 NCS에서는 KSA다 그래서 지식, 기술, 그다음에 애티튜드, 태도를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인 서류를 접할 때는 저는 태도 부분을 작성하라는 건 한 번도 못 받고 그 A가 액티비티로 체인지돼서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건 꼭 어떤 경험을 체크하거든요. 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그 오랜 기간 학창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수반되어야 될 그런 스펙 중에 스펙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떤 곳이냐 짚어봤을 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뭐 연봉, 복지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요즘엔 또 워라밸에 다들 관심이 네. 많으시니까 네. 복지 수준, 공기업, 공단이면 아 복지 왠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어떤가요? 네, 복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본 복지 제도하고 선택 복지 제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기본적인 복지 제도에서는 이제 4대 보험이 들어가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무하다 다쳤어요. 질병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치료비를 줍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출근 못했어요. 휴업 아. 보상비 줍니다. 그래요. 다쳤는데 많이 다쳤네요. 장애 보상 별도로 하고요. 음. 많이 다친 거 정도가 아니라 사망하게 됐다 그러면 유족들까지 보상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것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외에도요. 1년에 한 번 전 직원들 건강검진 시키는 거,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인 고등학교까지. 예, 고등학생까지 자녀가 있으면 학비를 보조해 줍니다. 사실은 학비 보조해 주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해주는 이런 좋네요. 기본복지제도가 있고요. 네. 네. 선택복지제도가 이제 다른 곳이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공부하고 싶다, 자기개발비, 그래서 네. 학원 수강비도 주고요. 네. 책 사일비라고 도서 구입비도 따로 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건강을 좀 관리해야 네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진료비, 약제비,
건강 관련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또 네.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나는 그런 것보다도 건강하니까 열심히 활동해 볼래. 그리고 레저와 취미 활동으로 회사에서 콘도 지급해주고 있고요. 스포츠 레저 시설 체육진흥공단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생활로는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역사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정과 가족들과 워라밸 잘 지키라고 기념일, 명절 선물, 뭐 자녀 보육비 이런 것들에서 크게 5개 분야의 15개 네. 항목 정도로 구성돼서 아, 복지제도가 좋네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름이 선택복지제도니까 네. 선택복지제도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다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오. 모두 선택할 수 있죠. 아. 상황과 근무 시간, 근무 아하. 여건, 지역 이런 것들을 아. 고려하자면 모두 취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적인 부분도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그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랑도 잘 맞아야 하니까 이 기업은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네. 이쪽에서 근무하시게 된다면 옛날부터 한 나라의 국력을 체크할 때는 인구수, 그 다음에 체육 이런 그래요? 쪽으로 국력을 많이 어. 과시를 했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수가 굉장히 2018년 기준으로 하니까 한 명이 안 된다고 하죠. 0.95 몇 명, 95명. 그래서 한 명이 출산율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네네. 네. 네, 이 정도로 심각하고 있는데 국력에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으로 꼽는 게 이제 체력, 스포츠 분야입니다. 네. 스포츠 전공자들 중에서도 이제 해외 스포츠 분야에 진출 많이 하신 분들 아시죠? 최근에 가장 핫한 사람은 손흥민? 그렇죠. 예. 손 되고요. 그 외에도 야구 선수, 그 다음에 씨름 선수, 태권도 선수 예. 등등해서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많은 선수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현직 선수로 다 뛰지 않더라도 코치나 지도자로 해서 그러니까요. 세계에 우리 박항서 스포츠는 감독처럼 굉장히 많이 예. 나가 있습니다. 스포츠 네. 뭐, 강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가 국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국위선양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에 이제 뭐 이견이 좀 있어요. 스포츠가 뭐 국위선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네. 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예. 그런 대회 이런 게 많지 않거든요. 어.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것만 딱 보게 되면 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예. 다른 채널 안 보고 다 보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좋은 성적들 또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기 때문에 국위선양 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옛날에 네. 차범근 전 감독이 네.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그렇죠, 독일 그렇죠.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독일 가서 두유노 코리아 하면 차범의 나라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모르더라도 차범근은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 전에는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 스포츠가, 몰랐었습니다. 스포츠가 그렇게 세계 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입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인재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재상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하는 KSPO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요.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 역량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포츠의 즐거움, 운동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가 느끼느냐? 국민이 전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공단이라는 얘기고요. 우리 공단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거 할 사람 모여 이게 인재상입니다. 뭐여라.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끊어서 읽어드렸던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랬었는데 굉장히 주도적이어야 돼. 수동적이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주도적으로 네네.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죠. 예. 전문성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만 스포츠는 개인 경기도 있지만 단체 경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협력적 인재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인재상을 살펴봤으니까 네. 이 인재상이 맞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이제 공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텐데 그동안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면접 얘기시잖아요. 네. 네. 면접 장소부터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면접 장소 가게 되면 조금 위축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밝지 않고요. 음. 밝지 않다라는 다른 건 곳에 비해서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아. 뭐 밝지 않고 게다가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두운 톤 정장을 좀 입고 나오셔요. 그러신가요? 게다가 아. 하얀색 셔츠를 딱. 아. 이거 뭐 같습니까? 굉장히 위압감이 오다미 느껴지는 팬 같은 그런 색깔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분위기에서 일단은 시작하니까 네. 마음 편하게 그냥 좀 접근하시고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명찰 딱 수령한 다음에 뭔가를 내야 됩니다. 뭘 내야 하나요? 휴대폰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예. 예, 고등학교인가요? 그래서 6인 1조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시생들도 좀 있거든요. 면접 장소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면접관이 4분 정도가 딱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는 앞에 6사람 정도가 배석을 할 거고 결시생 6대4.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워놓고 앉습니다. 아. 예, 비워놓고 앉고요. 면접에 들어갔다 그러면 면접관이 4명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기보다는 우선은 순서대로 좌우든지 우좌든지 해서 순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이런 식으로다가 면접이 초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NCS 기반으로 한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던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공단이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준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CS 기반 질문 3가지 정도를 던지고요. 기본적인 전공 지식 질문을 합니다. 이게 실무 면접, 직무 능력 면접 평가하는 거예요. 네. 질문 내용을 조금 예시를 좀 네네. 들어보자면 너 전공이 뭐니? 그걸 토대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니? 무슨 직무를 하고 싶니? 이 내용을 거의 먼저 좀 물어보게 돼요. 근데 본인 전공이 체육진흥공단이랑 관련이 없어도? 없어도 묻는 거죠. 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 합불 또는 검토 대상자들을 아하. 선별해 내기 위해서 음. 아까 자격 조건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전공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너 전공이 뭐야, 학점이 뭐야, 학교는 어디야 이런 것들을 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공이 뭔지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하지만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뭐 질문을 공부했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아. 뭐였어? 등등. 네네네. 아,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입니다. 그런데 체육 전공한 사람인데 저 사회복지가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예. 이제 그렇진 않겠죠.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핀트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면접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도 질문을 좀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이제 협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체 생활 해봤지? 단체 생활할 때 너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야? 그런 것들. 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 음. 이런 거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생활이니까 상사하고 네 친한 동기하고 같이 무슨 업무 좀 부탁을 했어. 누구 거 들어줄래? 이런 거. 누구 거 먼저 들어주실래요? 저는 상사분 거를 먼저 들어줘야죠. 진심이신 거죠? 들어줘야죠라고 한 건 들어드려야죠.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들어드려야죠. 들어드릴 겁니다. 들어봤자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이런 이런 느낌. 솔직한 마음을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럴 때 출석 체크 임무를 네가 받았어. 그런데 상사들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야, 나 출석한 거를 좀 체크해줘라고 하면 너 어떡할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정성과 정직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상황을 부여해서. 네네 상황을 부여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실 수 오픈하시는 그런 거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인 네네.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윗사람이 너한테 부당한 요구했어. 어떡할래? 예스 또는 노로만 대답해봐.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어떤 경험이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질문들. 아주 좀 구체적이면서도 심정을 이렇게 탁탁 건드리는 그러니까요. 아주 압박 질문은 아닌데 네. 심리적인 게임을 하는 그런 고민하게 질문들이 만드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눈에 그려지듯이 설명을 그러니까요. 해주셔서 몰입도 잘 되고 그런가요? 네, 순간 질문 던질 땐 저도 긴장할 뻔했는데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자소서도 한번 짚어봐야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빠르게 네. 우리 항사 쌤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문항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사소통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했었느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본인 경험 토대로 해서 설명해라 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포기하고 싶었지만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니? 네. 그 두 번째 상황과 항목이요. 실행한 행동들을 좀 네. 자세하게 좀 기술해줘라는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이라는 포커스를 두고서 세 번째 항목. 네, 네, 3번. 세 번째 시간, 비용, 인력 등을 근거해서 기반했던 산출 경험이 있니? 계산해 본 경험이 있니? 그 계산이 잘 일치했었니? 그리고 결과는 어땠었니? 라는 내용들을 아이고, 또 어렵다. 기술해야 됩니다. 이게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그러게요. 네 번째, 네 번째. 야,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만 설명해봐.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이디어 한번 제출해 볼래?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새로 무슨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참신한 생각을 한번 신규 사업 한번 제안해봐. 네. 이런 게 창의성이죠. 이런 문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굉장히 어렵네요. 항목들이 하나하나 다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항소 쌤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게 될 취준생이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이력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항소 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기 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뭐 학력, 지방사립대 이렇게 해서 학교는 오픈하지 않았죠. 식품영양학과, 운동건강관리학 전공하셨습니다. 자격증 3가지 있는데 커말 1급 있고요. 노인스포츠 지도사 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해 준 거네요. 네.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해 준 2급 생활스포츠 생활스포츠 지도사 네. 3가지가 있습니다. 경험한 거를 쭉 보니까 지금 5가지 정도를 엄청 나열을 많다. 해주셨는데요. 리더스 클럽이라고 해서 교내 취업 동아리, 여기서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과 창업 동아리는 어떤 거를 하셨는지, 뭐 스포츠 보충제 관련이네요. 예. 네, 요것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상당히 관심 두고 있는, 창업 분야도 관심 두고 있습니다. 네. 제2원 사원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했다, 대외 홍보팀 근로학생했다. 요거는 뭐 조금 그렇고, 테드 강연팀, 강연의 기획팀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활동 내용을 보니까 푸디스에서 움직이셨던 해외 스포츠 산업 동향 파악했던 부분이 사무직하고 좀 연결되고요. 네. 대외 홍보팀에서 했던 문서 보조, 인터뷰 보조, 그분의 행사 지원했던 거 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드 스폰서 연사 섭외한 거, 후원 및 섭외 요청, 문서 작성한 거, 이런 게 직무 능력하고 좀 연결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 이따가 2부 때 모의 면접 진행해볼 학생 이력을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조언이나. 저 보시죠.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살 뻔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고 좋은 거 잘 선택해서 집중, 예. 선택과 집중. 어. 예. 그리고 예. 그 손모양이. 루틴한 인생 매뉴얼 살지 마시고요. 네. 내가 선택한 거에 아주 집중해서 음. 지내시는 그런 생활 해주시면서 취업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까지 들어갔고요. 투데이 잡스 목요일 코너 취업 필살기 1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인으로서의 첫 시작을 꿈꾸는 취준생과 함께하는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는 우리 취준생과 함께 모의 면접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지름길 취업 필살기 2부 시작됐습니다. 네, 일부 함께 하신 김한기 컨설턴트 옆에 박세용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투데이 잡스도 보고요. 아, 그러셨나요? 정말요? 여쭤볼 겁니다. 몇 편 받고 네. 되게 바쁘게 지냈네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취준생들 돕느라 또 네, 바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삶을 산지 학생들의 삶을 산지 모르게 이제 바쁘게 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역할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취준생분이 옆에 나와 계세요. 우리 카메라 보고 일단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의 면접에 참여하게 된 지원자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제가 분장을 받고 있는데 네. 방송을 하기 전에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굉장히 씩씩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면접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각오 한마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네. 방송 촬영을 하는 적은 처음인데 네. 예, 이런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참여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자, 각오 역시 굉장히 씩씩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한가득 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안재현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준비되셨으면 마음을 좀 되게 차분하게 하시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본인이 강점이 들어간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공단의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소개 말고 지원 동기 말씀이십니까? 네, 자기소개를 본인이 강점이 들어간 내용이 포함된 지원 동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력과 전공 분야에 강점이 있는 지원자 안재현입니다. 대학 시절 TEDx라는 강연회에 오거나이저로 활동했습니다. 10명의 학생들끼리 약 6개월간 준비하여 약 1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에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올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까지 취득하며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꼭 필요로 하는 일당백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우리 공단을 처음 알게 된 계기 혹시 언제쯤인가요? 예, 제가 2017년도에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목표가 저는 식품영양학과 운동건강관리학을 복수 전공하며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체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랑 면접 보는 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하시는 거죠?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그러신가요? 예. 네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외운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 목표를 언제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셨던 그런 항목이 좀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공단 입사를 위해서는 이제 공단의 사업 이해와 그리고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NCS 스터디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각자 스터디원들이 각자 목표하는 공기업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공단 블로그나 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매거진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면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때에 교내에서 면접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무작정 일단 참여를 신청했고 거기서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그 후에도 스터디에서 면접 질문을 2개씩 준비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꾸준히의 주기가 보통 말씀하신 거 NCAC 스터디, 블로그 매거진 리딩,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거 꾸준함의 주기가 어느 정도로 판단하면 될까요? 네,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저희가 2개씩 준비를 해서 네.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공단 블로그 같은 내용은 매일 보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다가 사실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잠깐 들어가서 확인해보곤 하였습니다. 네. 그 꾸준히 6개월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본인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그런 걸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네네. 말씀이십니까? 네. 예, 제가 J1 사우나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할 때 네. 그때 처음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것이어서 역량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2시간씩 퇴근 후에 2시간씩을 확보해서 공부를 하는데 매진을 했고요. 아하. 예, 그 공부하는 것을 2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룹 수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님들께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 운동하는 시간에 여쭤보고 회원님들이 트레드밀을 타고 계시면은 편하게 말을 걸면서 요새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식단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며 불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2시간을 공부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아주 뭐 훌륭한 것들을 해주신다. 한 가지 더 좀 질문 드릴게요. 경험사항 보니까 푸디슨이라는 기업 이름을 써주셨는데 이게 어떤 기관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푸디스는 제가 공대에 다니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도 보충제 사업이 이제 되게 블루오션일 것 같은데 한번 진출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예, 푸디슨이라는 창업 동아리를 저희끼리 만들었고요. 아, 창업 동아리. 예, 창업 동아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청년 창업 재단 그런 곳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었고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제가 전공이 식품이 있다 보니 일단 스포츠 보충제의 원료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대 친구들은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담당하고 기획서 작성에 담당했다면 저는 저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활동 내용에 보니까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산업 동향 파악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떠세요? 평론가 입장에서 연구하셨던 입장으로 가서 네. 국내 스포츠 산업이 좀 어떻게 비전이 있고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이 보이실까요? 예, 국내 스포츠 산업까지는 아직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예, 보충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충제를 조사할 때 저희의 기본 제품이 단백질 보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에 있는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는 어떤 보충제들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해외에서는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RTD 제품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요. 저희 나라도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육을 여러 가지 써주셨는데 학교 교육 중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운동생리학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그 이력서에 써주셨어요. 이 학교 교육의 내용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또는 우리 공단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운동생리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체력 100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필기 과목 중에 하나이므로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운동생리학 말씀이십니까?
운동 생리학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신체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운동의 효과로 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체력 100에서는 체력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참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2원 사우나 근무를 또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지금 내용을 써놨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개발의 컨셉은 어떠했었고 왜 그런 부분을 만들었는지 또는 그 프로그램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오전반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오전이라는 시간의 특징상 회원님들이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 회원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들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보통 운동 동작을 정적이고 안정적인 운동 위주로 가지고 갔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수준이 높은 회원님들이나 흥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동작이라도 노래를 틀어놓고 하거나 요일별로 이제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힙 운동에 집중하는 날 그리고 뭐 상체 운동에 집중하는 날 그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 그룹 수업 회원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이것이 회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처음에 5명에서 6명 정도의 회원님들이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나중에는 15명 이상이 들어오셔서 자리가 부족했던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본인이 기획을 하신 거예요? 예, 그룹 수업은 이제 트레이너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 개인의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심 있는 사업 분야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우선 체력 인증을 하고 있는 국민 체력 100에 가장 관심이 있고요. 예, 그리고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체력 인증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국민들이 체력 증진에 가장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것에 저도 기여해서 국민들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느꼈던 이제 국민들의 인식 부족이나 체계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나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건강운동사관리협회까지 모두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저도 그 노력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새로 무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새로운 사업이. 네. 그런 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새로운 사업이라 하면은 이제 저는 국민체력 100에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유아. 예, 지금 현재 국민체력 100은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어른신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저희 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그런 출산 후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국민체력 100에서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은 이제 부모님들의 노고가 조금 더 덜어지고 그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만약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할 건지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하고 알아본 게 있으면 쭉 한번 아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일반 사무직이지만 체육진흥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에서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체력 지도자 자격 운영 사업 그리고 경륜과 경정, 스포츠 토토 사업을 통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사업에 제가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같이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실 건데 예. 본인이 전공과 행정은 약간 이제 다르잖아요. 예. 본인이 말씀하신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또 준비를 하셨고 그런 정도 그 수준이 있다면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지만 행정 업무라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했다고 하면은
우선 국가 근로 학생을 약 6개월간 했던 그 경험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문서 수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떻게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홍보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 사우나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비록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원 관리나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전에 회원님들 매출을 항상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도 행정과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이 해보진 않으신 거네요. 실제로 지금 답변하신 거 보게 되면 이제 문서 수발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문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예를 들면 오피스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서 작업 능력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은 이제 TEDx라는 강연회에서 캐스팅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연사들을 섭외할 때 제가 메일을 썼는데 뭐 양식을 맞춰서 보내달라 하면 그런 양식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린 경험은 있습니다. 그때 처음이라서 되게 오래 걸렸지만 그 경험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씩밖에 이제 질문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까 집중하고 싶은 연령층의 유아 쪽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쪽에서는 지금 유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유아들을 어떻게 이 체육 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유소년 유아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생활 스포츠 지도사들을 배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379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채용을 하면은 그 사업의 비용을 동일하게 가져다 쓰면서도 유아 체육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으로 좀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드린 질문이었었는데 정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프로그램은 아직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하면 되나요? 네, 뭐 짧게 하나 정도면 짧게 괜찮을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공단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직자분은 우리 공단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때 주로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취득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처음에 제가 체육진흥공단이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 알리오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틀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했었고, 거기에 사이트에서 나오는 매거진이라든지 보도자료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들은 체육진흥공단의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글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상 깊어서 보통 그런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알류에서 주로 어떤 내용 보셨어요? 어디서 말씀이십니까? 알류에서 본 내용 주로 알류에서. 어떤 내용 보셨어요? 제가 제일 집중했던 부분은 어느 사업에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지를 봤었습니다. 어디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던가요?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기금 조성 사업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만큼 많이 벌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생활 전문 장애인 체육에 투자하는 것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의 면접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소 연속된 질문으로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쌤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차분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예.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또 트레이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하신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조곤조곤 네. 또 그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좀 컨설팅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어떤 분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바깥에서 제 잠깐 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되게 이제 긴장을 한 표정들이 있었는데 막상 실전을 하니까 되게 말을 잘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모습하고 약간 달라서 실전에 강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강점 자기소개 지원 동기인데 이제 약간 이게 혼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무에 대한 강점을 지원 동기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렸더니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서 아마 질문을 저한테 역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외에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콜라보 형태의 질문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는 형태에서 이제 잘했어요. 본인이 협력성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직무에 대한 역량을 얘기하신 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지원 동기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컨셉이 제일 좋아요. 지금 잘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왜 지원했느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이야기해주면 얘가 어떤 의지가 있구나,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지원 동기 부분에 저는 무엇보다 공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두 번째는 제가 지원하는 직무는 이런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저는 아래 두 가지 경험과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를 통해서 공단에 어떻게 기여하거나 공단의 사업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형태로 얘기를 해주면 질문자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스마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잘했지만 그런 조금만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거는 실제로 구직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건 잘 피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2년 전이니까 2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해봤겠지만 뭐 일단 본인이 회사에 대한 관심의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부분들 본인이 이게 운동 생리학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은 교육사항을 일단 쓰면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나름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답변을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답변에서 잘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했으면 여기에서 이 교육 내용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 또는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딱 그것만 듣게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길게 설명을 하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압축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이 사우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한 거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 또는 응용력이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단의 대부분 이제 공사나 공단의 면접들을 보게 되면 문제 해결력, 창의력 부분들이 항상 질문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반응적인 부분들이 대여섯 명 정도인데 나중에 15명까지 됐다는 부분들은 질문의 취지에 맞는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아니면 개선점을 어떻게 본인이 파고들었느냐, 그 문제 분석, 문제 원인 분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잘 피해서 굉장히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정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준비했겠지만 지각기초 능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NCS 기반에 여기서 정보 능력이 들어갈 때 나오는데 문제는 알리오를 모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알리오의 어느 파트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기금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부분까지 파악했다는 거는 이 구직자가 상당 부분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제 조직이해 능력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답변하셨고 이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훅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입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도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와 이제 직무기술서를 다운받으면 이제 직무수행 내용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내용이랑 홈페이지 내용이랑 잘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 더 훨씬 좋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뭐 막힘없이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대답을 잘하는 걸 봐서는 공단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의지가 충분하게 다분하게 있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도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투리를 안 하시네요. 원래 되게 심합니다. 원래 되게 심하신데 지금 거의 느끼지 않았고 다만 이제 억양 조금 있었는데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으니까 문제는 안 돼요. 사투리가 없는 게 참 그랬었고 반면에 이제 질문 딱 들어갔을 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질문했는지. 첫 질문이 제가 꾸준한 노력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핀트가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 드렸잖아요. 얼마나 우리 공단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꾸준한 기간 동안에 했느냐. 1년 준비한 사람보다는 오래 준비한 사람이 훨씬 마음에 더 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충 원료에 대한 답변 해주셨어요. 산업과 관련된 그런 얘기. 작성하셨던 서류에 보니까 그 푸디슨에서 국내 스포츠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여기서 좀 당황하셨죠. 내가 그거 본 게 아니라 보충제 쪽에 난 맡았었는데. 예,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눈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 포인트에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 공단만 볼 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또 있어요. 스포츠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연구 논문들 이런 문헌들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좀 보시면 이런 질문 충분히 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던 억압 중에 뭐 강제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뭐 트레이너들이 프로그램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네. 매일 부위별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상당히 좀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된 걸 한두 가지 정도 더 준비해 두셔서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국민체육진흥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아마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가 발사할 무기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이니까 사고방식이 경직돼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전 간판을 뭐 전부 디자인한다든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화하는 이런 창의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고자 좀 유연성 있게 해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습관이 모두 고쳐진 건 아니지만 창의적인 부분이 그렇게 공무원들,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강제화되고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창의성 개발 부분으로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재현 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면접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유튜브를 계속 봤습니다. 아, 이 관련된 예. 어떤 유튜브를 봤죠? 저희 취업방송학교 유튜브를 계속 아.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습을 좀 하셨구나. 예, 예습을 좀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준비해서 오늘 실제로 면접을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떨렸는데 네. 예, 이런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사실 밑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기회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셔츠핏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재현 씨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 모의 면접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 불꽃 튀는 모의 면접 진행이 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한기, 박세훈 컨설턴트님 그리고 안재현 취준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단녀들을 위한 코너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코너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노, 경력발 예스,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승합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약 월 19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조형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약 월 17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영풍전자에서 기계금속제도사를 채용하는데요.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1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자커에서 창고 관리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도시죠.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곧 가을이 시작될 것만 같은데 가을하면 저는 뭐 단풍도 떠오르고 맛있는 음식도 떠오르긴 합니다만 주무관님 혹시 뭐 계획 잡아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여행이라든지.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여행 네. 가기 좋은 계절이죠. 맞습니다. 여행 장소를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어디라도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만 되면 지금 몇 년 연속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설악산. 아, 설악산. 네, 단풍도 단풍이 좋고 유명한. 근처에 속초에서 바다도 보면 굉장히 어. 좋거든요. 그래서 춘천도 좋지만 이번 가을에는 네, 설악산 춘천도 한번 너무 준비해왔습니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이문희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으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400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에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0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이나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첫 소식 2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뉴보텍입니다.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매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나 행정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구매관리, 총무 및 시설물 관리, 인사관리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이며 연봉은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0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건이고요. 구매사무원 1분을 모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금영식품 주식회사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이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식품회사 품질관리와 관련 서류 업무, 미생물 실험, 위생관리 시스템 관리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팩스,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로 오늘 춘천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춘천을 다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우리나라 중심지입니다. 최대 교통요지 대전인데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긴 한데 요즘은 봄과 가을은 굉장히 네.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더욱 아쉽고 또 붙잡고 싶은데 전 그래서 가을 여행을 좀 계획하고는 하는 편인데 우리 주무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추석 지나고 가족들하고 카라반 캠핑을 좀 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국에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그중에 장소를 정하지는 못했는데 잘 찾아가서 경치 좋고 자연 흠뻑 느낄 수 있는 캠핑장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캠핑 가셔서 좋은 추억 많이 네.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은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비전과학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현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 근무 조건은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고요. 총무 및 일반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우석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무사업으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 경력은 5년 이상자로 기장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9월 26일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부터 목요일인 5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일에는 신용은 나의 재산, 3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4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 6일에는 복지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선택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과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고 그마저도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게다가 성별 간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기만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투데이 잡스 목요일에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날개를 단 그녀란 이름의 코너인데요.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엣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왜 자꾸 반갑습니다.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욱 씨가 사실은 우리 지수 씨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유난히 많죠. 에이스 오브 엔젤이라고 그러니까요. 소개할 때만 이렇게 미소를 아, 짓는데 왜죠? 네. 너무 공감해서?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에이스 오브 엔젤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라는 프로그램 코너에 딱 맞는 이름 같아서 그래서 웃으신 제가 건가요? 말할 때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코너의 시작을 이제 에이스 오브 엔젤이라는 애칭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지수 씨 사실은 항상 이제 3부에서 소식 전해주면서 네. 안부 물어보면 항상 집에만 있고 회사에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는 분명히 가을 여행 계획 주무관님들처럼 물어보면 아직 없다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아직은 네. 없네요. 네, 그래서 여행을 국내 여행을 간다면 좀 어디로 떠나고 싶다라고 떠오르는 곳이라도 혹시 있나요? 요즘 바다가 보고 싶어서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 제주도. 네, 그래서 친구들과 다음 주 주말에 사실 토일 둘 다 휴무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침 아.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잠깐 다녀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저희가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도움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녀오시기 네. 바라겠고요. 오늘 어떤 직업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약 5년 전에 등장한 기술인 3D 프린팅은 아직도 산업 현장 최첨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과 의료, 그리고 디자인 등 어느 분야든 접목이 가능해서 3D 프린팅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액세서리나 장난감 등의 제조업 생산품들은 출시 전에 제품이 기획한 대로 만들어지는지 점검을 하거나 또 거래처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극소량의 샘플을 필수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조 공장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하려면 설비를 그대로 돌려서 고가의 제조 원가를 발생시켜야만 했는데요. 네, 그랬었죠. 이때 3D 프린터가 출시되면서 이 같은 제조업의 관리에 대한 변화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저렴하게 소량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을 진행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직업은 3D 프린트 운영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어쨌든 기계 장비를 다루는 일이라서 요즘에야 뭐 직업의 성별의 경계가 없어진 지 오래지만 혹여나 좀 기계 장비를 여성으로서 다루기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섬세한 전자기기를 다루는 제품을 제작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유의 꼼꼼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제품을 제작할 때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주부들에게 딱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아는 경력 단자 여성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직업의 이름은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아, 역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런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업만 골라서 가져오시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직업을 추천해 주시려고 가져왔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는지 주요 업무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3D 프린터를 조작 운영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미니어처와 액세서리, 그리고 일상용품과 개인 편의제품, 기계 부품 등을 제작 및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3D 모델링이라 불리는 설계 과정, 그리고 설계된 데이터를 3D 프린팅하는 과정, 그리고 출력된 제품을 피니싱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제품을 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익숙한 과정이 아니라 그런지 맞습니다. 들어서 뭐 열심히 듣긴 어렵죠. 했는데 네,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먼저 고객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으면요. 제품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안과 스케치 등의 기초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구현 가능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하고요. 이미지가 완성되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3D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된 디자인은 이대로 프린터가 작업할 수 있도록 G코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G코드. 이는 이미지를 실제 프린팅하기 위해서 좌표값 입력, 그리고 속도와 온도 등을 설정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이고요. 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비가 프린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료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고온 작업 시에는 재료가 녹아내리지 않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고온에 의해서 녹은 물질이 쌓여 제품의 형상이 나오는 적층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틈을 없애는 사상 작업, 그리고 도색 및 코팅 등 마무리 과정인 피니싱 작업을 거쳐서 최종 제품을 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되게 복잡한 기계잖아요. 복잡한 공정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컨트롤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경향은 미술 관련 조형물, 그리고 시제품, 영화 소품 등을 3D 프린터와 결합해서 창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요. 또 의료 영역과 결합해서 의수와 의족 등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중공업 등의 산업과 적용해서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 등의 제품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품 제작에 있어서 제품을 이미지로 구상을 하고요. 또 후처리 단계에서는 도색과 코팅 등의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제품 디자인을 위해서는 안목과 센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술 산업 디자인 등의 전공자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래픽 디자인, 3D 모델링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전공자라든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준비된 교육 과정을 맞습니다. 습득을 하면 또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련 경력이나 전공을 가진 계신 분들도 3D 프린터 관련 교육 과정을 들으면 취업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3D 프린팅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서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3D 프린팅 ICT 융합학과가 있고요. 또 국제 패션 전문학교, 서울게임 전문학교 등에도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 산업협회와 같은 관련 협회에서도 세미나와 교육이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오토캐드 등의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서도 3D 프린터 특화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관련 교육을 함께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트 운영 전문가 직업에 대한 현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는 3D 프린터 제조 업체와 재료, 그리고 콘텐츠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관련 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활동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방편으로 3D 프린터 관련 기술 지원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조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만화 등의 캐릭터 상품을 직접 만드는 아트토이 제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또 이처럼 3D 프린팅은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서 전문성만 키운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또 제품 출시 전에는 화면상으로만 확인하던 부분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직접 실물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기획한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또 현재 주된 수요층은 피규어와 액세서리 및 생활 소품 등을 수집하는 개인과 디자인, 시제품 등을 의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향후 자동차와 항공우주, 그리고 소비재 제조, 헬스케어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좀 채용 중인 공고가 있습니까? 네, 현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의 용진에서 3D 프린팅 모델링 제도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격 요건은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다고 하고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소지자, 그리고 여성,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와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고요. 마감일은 9월 22일까지라고 하니까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개를 단 그녀에서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성들의 날개를 달아줄 직업이 어떤 직업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기대도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강지수 퀘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